여러분 잠깐 이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오수옥 어르신 올해 67이십니다. 평생 커피를 즐겨 드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드립커피 한 잔 내리는 게 30년 넘은 습관이셨죠. 그런데 2해 전 딸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심장이 안 좋으시잖아요. 커피 끊어요, 제발. 어르신은 그날부터 커피를 들이지 않으셨어요. 좋아하는 걸 끊었으니 건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몸이 더 처지셨어요. 아침마다 두통이 왔고 기운이 없어서 집 안살림조차 힘드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하셨던 건 커피를 마시던 시절보다 건강검진 수치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같은 상황이세요? 누군가에게 심장이 안 좋다, 혈압 오른다는 말을 들으시고 커피를 끊으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마음속으로 나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 함께 그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말이 있죠? 커피는 심장에 나빠요. 혈압 올려요. 심방세동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의학이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올해 2026년에 커피와 심장 건강에 관한 종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들을 한자리에 모아 최종 정리한 것입니다. 그 결론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은 잘못된 정보를 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피가 심장에 나쁘다는 이야기, 과연 처음에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 수십 년 전 연구들을 보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심장 문제가 더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커피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들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커피를 즐기던 분들은 대부분 담배도 피우셨어요. 그리고 수면이 적은 분들도 많았고 술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연구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만 분류했던 거예요. 담배가 문제인지 커피가 문제인지 구별이 안 된 채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 결론이 커피는 나쁘다였고 그 말이 수십 년 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팀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담배, 수면, 음주 등 다른 요인들을 모두 제거한 후에 커피만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생긴 이유를 아셨으니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커피가 정확히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에는 카페인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카페인이 전부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건 절반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커피에는 무려 1000가지가 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심장과 혈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성분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클로로겐산입니다.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을 잡아주는 항산화 성분이에요. 혈관 안쪽 벽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도록 도와줍니다. 당뇨 예방에도 이 성분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클로로겐산이 당뇨 예방 후보 물질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요. 둘째, 마그네슘입니다. 우리 심장 근육이 규칙적으로 뛰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나이가 들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커피 한 잔에는 미량이지만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매일 꾸준히 마시면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항산화 성분 전체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관을 노화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카페인이 없는 커피, 즉 디카페인 커피에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커피와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것 빼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너지 음료에는 클로로겐산도 없고 마그네슘도 없고 항산화 성분도 없어요. 카페인만 고농도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너지 음료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커피에 적용하면 완전히 틀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편의점에서 파는 에너지 음료는 아예 다른 음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카페인이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볼까요? 카페인은 우리 뇌와 온몸에 있는 특정 수용체, 아데노신 수용체를 잠시 막는 역할을 합니다.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졸음을 일으키는데 그 물질이 수용체에 붙는 걸 카페인이 막으니까 우리가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커피를 드시면 심장이 약간 빨리 뛰거나
혈압이 살짝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셨죠? 잠깐만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카페인을 4일에서 5일 정도 규칙적으로 마시면 몸이 적응을 합니다. 아데노신 수용체 수를 스스로 늘려서 카페인의 효과를 중화시켜요. 이것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처음에 올라갔던 혈압과 심장박동수가 평소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혈압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생기는 혈압 변화가 마치 커피의 영구적인 효과인 것처럼 알려진 게 바로 오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성이 생기지 않는 효과는 뭘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에 대한 영향은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커피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건 오늘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소화작용, 이뇨작용, 즉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 효과도 줄어들지 않아요. 이건 나이 들수록 더 잘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시는 커피 한 잔에 담긴 성분들을 이제 아셨으니 본격적으로 심장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심방세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 이상이 이 진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커피 끊으세요. 부정맥의 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따르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5년 11월에 국제학술지 자마에 아주 중요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디캡 임상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연구는 심방세동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커피를 완전히 금지시켰고 다른 그룹은 하루 한 잔 정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심방세동 재발률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커피를 완전히 끊은 그룹과 하루 한 잔 마신 그룹을 비교했더니 하루 한 잔을 마신 그룹의 재발률이 39% 낮게 나왔습니다. 커피를 끊으면 오히려 재발이 더 잦았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약 25%의 환자분들에서는 커피가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커피를 마신 후 24시간 이내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분은 커피를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몸이 직접 알려주는 신호를 따르세요. 하지만 커피를 마셔도 아무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무조건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성명도 같은 입장입니다. 심방세동이 있어도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오히려 적절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 계세요. 가족에게 심장이 약하니까 커피 마시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 말을 하는 가족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식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최신 연구에서는 달라졌더라 하고요. 계속해서 심부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심부전은 심장이 온몸에 피를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몸이 자꾸 붓고 숨이 차고 쉽게 지치는 증상이 나타나죠.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프레이밍햄 연구라는 대규모 심장 연구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을 추적한 역사적인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신 사람들은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하루 한 잔 마실 때마다 심부전 위험이 5%에서 12%씩 낮아졌습니다. 한 잔을 마실 때마다요. 이게 왜일까요? 카페인 없는 커피로 실험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카페인만의 효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커피 안에 있는 클로로겐산과 항산화 성분들이 심장 근육을 보호하고 심장에 붙어 있는 지방세포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흥미롭죠? 우리가 마시는 블랙커피 한 잔이 심장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뇌졸중 예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무서운 병이에요. 한번 오면은 몸의 절반이 마비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커피와 뇌졸중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카페인이 든 커피도, 카페인 없는 커피도, 그리고 녹차와 홍차도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건 커피와 차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뇌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성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심방세동이 있어도 커피를 하루 한 잔 정도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심부전 위험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뇌졸중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최신 의학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수십 년간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정보가 달라진 거예요. 다음으로 당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혈당이 걱정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공복 혈당이 높다, 당뇨 전 단계다, 이런 말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이미 당뇨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혈당 측정기를 팔목에 붙이고 24시간 혈당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커피 마시고 나서 혈당이 쑥 오르는 걸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커피를 처음 마시면 혈당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키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효과는 오래 마시면 사라집니다. 6개월 이상 꾸준히 마신 후에는 이 일시적인 혈당 상승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커피 안에 있는 클로로겐산이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늦춰줍니다. 밥을 드신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어서 포도당을 들여보내는 효율을 높여줍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이 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후보 물질이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당뇨 예방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카페인보다 다른 성분들, 특히 클로로겐산의 역할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혈당 걱정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 블랙커피, 즉 아무것도 넣지 않은 커피는 오히려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은 저마다 다른 건강 상태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고혈압 약을 드시고, 어떤 분은 당뇨 약을 드시고, 어떤 분은 혈액순환 문제로 혈전 방지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커피를 마셔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은 한 가지 대답으로 끝날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이 아직 조절되지 않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일단 혈압을 먼저 안정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커피를 드시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더 오를 수 있어요. 약을 드시고 혈압이 안정되면 그때 하루 한 잔씩 시작해 보세요. 혈압이 안정된 분들은 규칙적으로 드셔도 장기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혈압이 안정된 환자의 경우 적당량의 커피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고지혈증, 즉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커피 종류가 정말 중요합니다. 커피 가루를 직접 뜨거운 물에 넣고 거르지 않는 방식으로 만든 커피, 예를 들어 프렌치 프레스라든가 터키식 커피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카페스톨이라는 물질이 그대로 커피에 남아 있어요. 이 카페스톨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높입니다. 그런데요, 종이 필터로 걸러낸 커피는 카페스톨이 걸러져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드시는 드립 커피, 믹스 커피의 원액, 커피숍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스프레소 방식도 보통은 압력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종이 필터로 걸러진 커피를 드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블랙커피는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단, 설탕, 시럽, 크림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블랙커피, 즉 아무것도 넣지 않은 커피로 드세요. 네 번째,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를 마신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커피를 피하세요. 하지만 마셔도 아무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한번 상담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알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커피 됩니까 안 됩니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상태니까 이렇게 마시면 되겠다 라는 것을 알고 드시는 것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주 실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좋은 커피의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블랙으로 드세요. 설탕, 시럽, 프림, 크림을 넣으면 커피 자체의 건강 효과가 사라집니다. 설탕을 넣으면 심혈관 보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어요. 달달한 커피 맛에 익숙하신 분들 처음엔 쓰게 느껴지시겠지만 2주 정도 드시다 보면 블랙의 진한 향이 익숙해지십니다.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둘째, 종이 필터로 걸러진 커피가 좋습니다. 집에서 드립커피를 내려 드시거나 인스턴트 커피 중에서도 아무것도 안 들어간 원두 갈아 넣은 것으로 드시면 됩니다. 일반 커피 믹스는 설탕이 들어있으니 가급적 피하세요. 셋째, 하루 2잔에서 3잔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240ml짜리 머그컵으로 이 정도면 카페인으로 따지면 약 300mg에서 400mg 정도예요. 이 양에서 심혈관 보호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집에서 직접 커피를 갈아서 종이 필터로 내려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인스턴트 블랙 커피도 아무것도 안 넣으면 충분합니다. 비쌀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드실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에너지 음료, 에너지샷이라고 부르는 작은 병짜리 음료, 그리고 운동 전에 마시는 강화 음료들이 있죠. 이것들은 커피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른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커피 한 잔에 카페인이 약 80mg에서 150m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에너지샷 작은 병 하나에는 같은 양에서 카페인이 3배에서 4배가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클로로겐산도 없고 마그네슘도 없이 카페인만 고농도로 들어있어요. 실제로 건강한 젊은 사람들도 에너지 음료를 과하게 마신 후에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겼다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하물며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서 운동을 격렬하게 하거나 술과 함께 마시거나 잠을 적게 자신다면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의 위험은 커피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혹시 손자, 손녀가 드리는 에너지 음료를 드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 이거 마시면 기운 나요 라고 하면서요, 앞으로는 정중히 거절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이 훨씬 좋습니다. 또 하나, 병원에서 처방받는 두통약이나 감기약 중 일부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이런 약을 드시면서 커피까지 마시면 카페인 총량이 늘어납니다. 약을 드실 때는 약사 선생님께 이 약에 카페인이 있나요? 라고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하나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린데 그래도 계속 마셔야 하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속이 쓰리신 분들이 계시죠. 커피는 위에서산 분비를 늘립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는 효과 중 하나가 바로 이 위산 분비예요. 그래서 속이 쓰리신 분들은 식사를 하신 후에 커피를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더 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원두를 약하게 볶은 것, 즉 약배전이나 중배전 커피가 강하게 볶은 것보다 위 자극이 적습니다. 위 궤양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위장이 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으로 줄이시거나 디카페인으로 바꾸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수분 부족이 되지 않나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커피가 이뇨작용을 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커피를 마실 때 함께 마시는 물의 양이 있기 때문에 커피 한 잔에서 실제로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량은 아주 적습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의 커피가 탈수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어요. 다만 커피를 드실 때 물도 함께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드시면 물 한 잔을 함께 드세요. 그러면 수분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원래도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하는데 커피와 함께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일석이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손이 떨리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이 떨리거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몸이 카페인이 너무 많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을 줄이세요. 하루 2잔에서 1잔으로 줄이거나 디카페인으로 바꾸세요. 이런 증상이 있는데도 계속 마셔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내 몸이 하는 말을 먼저 들으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데 커피가 뼈에 나쁘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오래된 연구에서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약간 방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하루 400mg 이하의 카페인 섭취에서는 뼈 건강에 의미 있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현재 의학의 입장이에요. 다만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유, 두부, 뼈째 먹는 생선, 우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세요. 커피를 드시더라도 칼슘 섭취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커피를 끊었더니 두통이 왔어요. 이건 뭔가요? 이건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카페인 금단 증상입니다. 오랫동안 카페인을 드시다가 갑자기 끊으면 우리 몸이 적응하면서 일시적으로 두통이 오고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증상은 대부분 2일에서 5일이면 지나갑니다. 갑자기 끊지 마시고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이 더 좋아요. 하루 3잔을 드셨다면 일주일은 2잔으로, 그 다음 일주일은 1잔으로 줄이세요. 그러면 금단 증상이 훨씬 가볍게 지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들에 답해 드렸어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커피를 좀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커피를 드실 때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의외로 눈 뜨자마자 마시는 건 좋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를 깨어있게 해줘요. 이 시간에 카페인까지 더하면 오히려 두 가지가 충돌해서 효과가 반감되고 내성이 더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일어난 후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후에 첫 커피를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 7시에 일어나신다면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첫 잔을 드세요. 코르티솔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간이라서 카페인 효과가 훨씬 잘 느껴지고 내성도 덜 생깁니다. 이건 최신 생체 리듬 연구에서 나온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직후에 커피 한 잔이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클로로겐산이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정봉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75살이세요. 당뇨를 앓으신 지 10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혈당이 잘 조절되고 계신데 예전엔 식후 혈당이 230을 훌쩍 넘기도 했대요. 그분이 식후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건 담당 의사 선생님 권유에서였어요. 아무것도 안 넣은 커피를 밥 먹고 바로 마셔보세요 라고 하시더랍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식후 2시간 혈당이 30에서 40 정도 낮아졌다고 하셨어요. 물론 약도 계속 드시고 식이 조절도 하셨지만 식후 블랙커피가 한몫을 했다고 정봉길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마포에 사시는 황분순 어르신 63이세요.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3년 동안 커피를 한 모금도 안 드셨어요. 딸들이 얼마나 엄하게 관리를 했는지 집안에서 커피 냄새도 못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마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지금은 아침마다 드립커피 한 잔을 내려 드신대요. 3년 만에 처음 마신 커피 한 잔이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뻔하셨다고 합니다. 건강도 이전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오해로 인해 오랫동안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셨나요? 이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현명하게 즐기세요. 커피에 대해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커피 한 잔이 주는 효과는 사실 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 그 시간 자체가 우리 마음에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이 돼주는 거죠. 이것도 건강의 일부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주고 이게 정서적 안정감과 연결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요. 몸뿐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즐기세요. 물론 올바른 방법으로요.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커피는 혼자 드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드실 때 더 좋습니다.
이웃에 혼자 계신 어르신이 있으시면 가끔 커피 한 잔 같이 하실까요? 하고 불러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하루의 활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식한상을 함께 보시는 우리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가족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혹시 여전히 커피를 두려워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좋아하는 걸 참고 사시는 분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한 잔 맛있게 드세요.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까 내성이 생기지 않는 효과 중에 수면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밤에 잠들기 어려우신 분 계신가요? 새벽에 자꾸 깨시는 분이요.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커피를 언제 드시는지가 수면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르신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이 분해 시간이 길어져요. 젊을 때는 카페인이 4시간이면 절반 정도 분해됐는데 우리 나이에는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걸 반감기라고 해요.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드셨다면 밤 9시가 돼도 그 카페인의 절반이 아직 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드시지 마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잔, 점심 드신 후에 두 번째 잔, 이렇게 오전과 일은 오후에 드시면 됩니다. 오후 2시가 넘으면 카페인 없는 음료,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로 바꾸세요. 수면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일찍 끊으시는 게 좋아요. 오후 12시, 즉 점심시간 이후에는 커피를 드시지 마세요. 자려는 시간에서 거꾸로 8시간에서 10시간 전에 마지막 커피를 드시면 안전합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수면이 안 좋으신 분들 시험해 보세요. 오후에 커피를 끊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받아요.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은가요? 네, 디카페인 커피는 오후에 드셔도 됩니다. 카페인이 97% 이상 제거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혈관 보호 효과나 당뇨 예방 효과는 디카페인 커피에도 그대로 있어요. 오후에 커피 향이 그립다 하시면 디카페인으로 드세요. 커피가 나쁠 수 있는 상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혈압이 아직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면 일단 혈압부터 안정시키세요. 둘째, 설탕이나 크림을 넣으면 건강 효과가 사라집니다. 달게 드시면 혜택이 없어요. 셋째, 오후 2시 이후에 마시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커피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음료입니다.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알아본 게 뭔지 기억하세요? 커피가 심장에 나쁘다는 이야기는 흡연 등 다른 요인이 섞인 연구에서 나온 오해였습니다. 이제는 그 오해가 풀렸어요. 커피에는 카페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클로로겐산, 마그네슘, 항산화 성분들이 심장과 혈관을 지켜줍니다. 심방세동이 있으셔도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발률을 낮춘다는 임상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마신 후에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때 피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잔 커피를 마실 때마다 심부전 위험이 5%에서 12%씩 낮아집니다. 커피와 차 모두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클로로겐산과 마그네슘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준이 있습니다. 혈압 미조절, 고지혈증, 당뇨, 심방세동 각각에 맞게 드세요. 종이 필터로 걸러낸 블랙커피를 하루 2잔에서 3잔, 오후 2시 이전에 드세요. 에너지 음료는 커피와 완전히 다르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끊어서 수면을 지키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블랙커피 하루 2잔에서 3잔, 오후 2시 이전에 종이 필터로 드세요. 경기도 수원의 오수옥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했죠.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딸한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전해드렸더니 딸이 엄마 다시 드세요 라고 했대요. 이제 아침마다 드립커피 한 잔 내려 드시고 점심 후에 한 잔 더 드신다고 합니다. 두통도 사라지고 아침이 훨씬 개운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즐겨온 것들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었다면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오늘 알게 된 것을 가족들과
나눠주세요. 주변에 커피를 끊고 사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그분의 아침이 다시 향기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웃 어르신들도 아실 수 있게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 모두가 건강한 정보 안에서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블랙커피 2가지 꼭 기억하세요. 종이 필터, 오후 2시 이전, 이 2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